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이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반발하며 한미일 정부 공동 기자회견을 거부한 데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독도 인근 상공에 군용기를 보내는 등 주변국들이 독도를 놓고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7대가 독도 동북방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들의 카디지 진입 전부터 징후를 포착하고 F-15K와 KF-16 전투기, KC-330 다목적 공중급유기를 투입해 전술 조치하며 우발 상황에 대비해 나섰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비행이 양국 연합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이에 대해 추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갈수록 더 많은 군용기를 독도 인근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비행 범위도 독도와 울릉도 영공 사이 등 민감한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독도 근방은 한중일, 삼국의 해양 공중 활동권이 교차하는 곳이자 주변국들이 영내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전략적 길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러시아보다 특히 일본의 독도 도발은 해를 거듭할수록 강도가 세고 전방위적입니다. 끊임없이 외교 무대에서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이 터무니없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2차 대전 패전국 일본의 지위를 정의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과정의 문구를 일본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부터입니다. 1905년 2월 발령된 시마네현 고시를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인데요. 이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주권을 빼앗겼을 때 나온 고시입니다. 즉,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은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이고 생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베 정권이 들어설 즈음인 2005년 이후 17년간 방위백서에 일본의 고유용토인 다케시마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있다고 적시해놓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 개정, 얼마 전엔 2020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 땅인 것처럼 표기하는 등 여러가지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독도를 분쟁화시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려는 계산된 도발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마도를 한국의 섬으로 분류한 2차 대전 당시 미국의 기밀책자가 발견돼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부산에서도 보이는 대마도는 부산에서 약 50km 떨어져 있고 일본 규슈에서 147km 떨어져 있는 면적 700제곱미터의 섬입니다. 대마도를 한국의 섬으로 분류한 책은 2차 세계대전 중 미국 육해군 합동정보조직인 제니스가 세계 곳곳에서 수행할 미군의 군사작전에 필요한 정보를 담아 발간한 기밀책자 가운데 한 권입니다. 제니스 시리즈 가운데 제75권으로 한국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CBS 노컷뉴스가 미국 문서관리청에서 확보한 제1책의 표지에는 비등록 기밀이라는 문구가 박혀 있습니다. 책 제목에 이미 한국과 대마도가 명시되어 있듯이 781페이지로 구성된 책 전반에 한국의 모든 지형 설명에 대마도가 주요하게 기술되어 있는데요. 책에는 개요, 군사지리, 해안과 상륙지역, 기후, 항구시설 등이 차례로 설명되어 있는데 각 항목별 지도도 매우 정교하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우선 1장 개요 항목에 남해의 가장 큰 섬으로 대마도와 제주도가 각각 설명되어 있습니다. 인구와 정부 항목 내 군사지리 편에는 한국 내 소수의 큰 섬들과 수백 개의 작은 도서가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울릉도, 대마도, 제주도를 대표적인 섬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서문에서 1945년 3월 1일까지 워싱턴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집대성한 자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군의 작전참모처, 육군정보처, 해군정보처, 기상청, 공군 등 11곳의 정부기관의 정보를 망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미군에서 예전부터 대마도를 한국의 섬으로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에 1949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마도 반환을 일본에 요구했으며 이어 1951년 4월에도 미국 정부에 대마도 영유권을 공식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세종실록과 동국여지 승람 등에도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기록이 적지 않은데요. 국내 역사학계에서는 조선시대 때 대마도를 비워놓는 바람에 19세기 후반 일본 메이지 정부가 대마도를 일본에 편입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마도가 한국 땅이란 증거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울릉도와 독도는 물론이고 대마도가 조선 땅임을 일본 스스로 확인하는 일본 지도가 현재 독도 박물관에 소장돼 있기도 합니다. 일본이 만든 조선국 지리도 가운데 팔도 총도는 울릉도와 우산도 그리고 대마도가 조선 땅임을 확인해주고 있는데요. 이 지도는 1592년 임진왜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만든 지도로 대마도를 조선의 영토라고 표시한 현존하는 최초의 지도이기도 합니다. 고 이종학 초대 박물관장이 기증한 이 지도는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이 관장이 몰래 촬영한 것입니다. 이 지도는 현재 발견된 일본 지도 중 대마도를 우리 영토로 표시한 최초의 지도로 일본 스스로 독도 대마도가 조선 땅임을 인정하는 중요한 사료인 셈인데요. 그리고 또 1874년 일본 관청이 허가를 한 지도인 8도 5기 조선국 세견 전도에도 대마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명시한 부분이 정확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증거는 일본이 독도에 대해 주장하는 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근거에 따라 최근 한국의 공주시의회에서도 대마도 점유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일본의 독도 망언 등 끊이지 않는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과 시민들의 영토에 대한 인식에 폭과 지평을 넓히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요. 이 자료를 마련한 공주시의회 의종은 의장은 평소 일본의 독도 망언을 규탄하고 지난 8월과 10월 대마도 의회에 반환 촉구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리적, 역사적 기록물, 일본이 직접 만든 8도 총도 등 많은 지도에서조차 대마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는 만큼 일본이 불법 침탈로 점거하고 있는 대마도를 즉시 대한민국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일본이 계속되는 억지 주장을 넘어 적기지를 선제 공격하도록 법을 바꾼다면 실제로 독도 지역에서 전투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이 훨씬 우세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육해공 자위대 병력이 독도 탈환을 겨냥한 대규모 훈련을 하기도 했고 일본 의회 기록에서도 독도를 강탈하려는 내용이 꾸준히 발견되고 있으며 극우단체에서는 독도 반환을 요구하는 시위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일본은 독도를 불시로 기습하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특수 상륙부대를 신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륙기동단이라고 불리는 이 부대는 일본의 해병대라고 불립니다. 전수방위 원칙으로 적기지를 침공하는 부대를 만들 수 없었던 일본에서 이 부대가 창설되자 일본인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기쁨도 잠시 일본의 최강 상륙부대가 전지훈련 중 한국 해병대에게 전의를 상실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일본인들을 패닉에 빠지게 했습니다. 원래 일본 자위대는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해병대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꼼수의 나라 일본은 이상한 방법을 써서 육상자위대 소속으로 사실상 해병대인 수륙기동단을 창설했는데요. 당연히 일본 정부는 수륙기동단을 창설한 이유에 독도가 포함됐다고 밝히진 않았지만 여러 군사 전문가들은 전쟁을 항상 꿈꾸고 있는 일본의 특성상 수륙기동단이 독도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급조한 부대가 실제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만약 일본 수륙기동단이 독도를 침공하게 되면 대한민국 해병대와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양국의 해병대가 충돌하면 일본은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국의 해병대는 해외 군사 전문가들과 여러 군사 매체에서 비교 대상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요. 실제 한국 해병대는 2017년 세계 랭킹 2위에 오르기도 하면서 미 해병대를 제외하고 당해낼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단숨에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력으로만 봤을 때는 세계 최초 해병의 시초인 영국의 로열 마린과 동급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해병대의 전투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흔히들 알고 있는 귀신 잡는 해병대도 미국의 한 여기자가 해병대의 전투 훈련 모습을 보고 귀신도 잡겠다며 기사로 보도해 유래된 문구입니다. 그리고 한국 해병대 2개 사단만 일본 본토에 투입되면 일본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철저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한국의 해병대와 비교해 일본의 수륙기동단은 창설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아 거의 경험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병 전력에서 일본이 절대적 열세라는 것은 일본 방위성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며 그래서 일본 내부적으로도 일본 해병대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자위대는 운용 능력과 훈련 체계도 부실하기로 유명합니다. 오랫동안 훈련된 부대에서도 황당한 실수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창설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으면 그 실력을 알만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재처럼 한일 관계가 악화되기 이전 한미일 합동훈련이 있었을 당시 일본 수륙기동단이 한국 해병대에게 한 수 배우겠다며 훈련을 참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 해병대와 동급 수준의 잔혹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해내고 엄청난 전투 역량을 가진 한국 해병대의 모습을 보고 일본 자위대는 전의를 상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훈련을 참관한 자위대 관계자는 한국 해병대는 강인하고 체계적이다. 수륙 기동단 부대와 많은 협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이때 일을 계기로 한국 해병대에 대한 공포가 더욱 확산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러한 실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독도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탐내려다가 대마도까지 한국에 반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철저히 수호하면서 또 다른 한국 땅인 대마도도 하루빨리 되찾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